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1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4년 8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4년 7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 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을,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신월이죠. 자, 월원이라고도 하고, 월령이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제강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세 가지 정도만, 용어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어디다? 월지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 춘하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춘하추동이 왜 중요하냐? 이 춘하추동 계절의 개념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사주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는 데 있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게 되면 상상지명이라고 해서 부와 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한열도 깨졌고요, 왕쇠도 깨졌다 그러면 하천지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천한 명,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는 항상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은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자, 입추라고 하는 절기와 그 다음에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처서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입추가 되어야지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또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입추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입추가 되면서부터는 신월, 유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3개월 동안 들어오는데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이 가을 신유술월은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색깔은 백색이 되겠습니다. 주관하시는 백호라고도 하죠. 백호, 하얀 그 상상중에 동물 중에 사신이 있죠. 그 중에서 유독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호밖에 없겠다. 참고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월은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과 유월이 12달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 금이 왕하면 단순하게 금만 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이 왕하면 수를 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 같이
왕한 것이고, 금이 왕하면 목을 극할 수 있죠. 목은 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그래서 신월의 목은 절지, 유월의 목은 태지, 절태지의 목이 신유월이기 때문에 목은 굉장히 약하다. 그 다음에 토생금 하다 보니까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는 어떻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토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이 신월,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신약하고 설기태관 사주가 되는 것이 바로 금이 왕하면 토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원령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월에 여러분들 태어난 일간이 개수죠. 어저께는 임수였고요. 오늘은 개수입니다. 개수. 임수는 큰 바닷물과 같다라고 했고요.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월령에 있는 금이 일간을 생해주고 일간 개수가 월령에 있는 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금이 너무 많게 되면 특히나 작은 우로수 같은 경우는 금다수 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금생수하지만 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 또는 물이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있는 월령에 있는 금만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금다수 탁까지는 보지 않지만 타간지로 다시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 할 수 있고, 이렇게 금이 많아지게 되면 비견겁제가 있으면은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을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화가 있어서 화극금에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 또한 금다수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때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성인 화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신월은 일단 가을이고 금이 왕은 계절에 비견겁제인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되죠? 한습해지죠.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비견겁제가 있어도 도움을 받겠지만은 화가 있는 것이 조우도하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다.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정화라고 있는데, 조후를 위해서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금을 억제하는 것은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금이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뭘 쓴다? 이때는 정화로서 금을 갖다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화를 쓸 때는 달랑 정화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의 짝꿍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수의 기운을 설해서 목이 다시 화를 생해 주게 되면 이 화는 금을 억제시켜 주고 적절하게 정화 자체도 조우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우까지 겸비해 줄 수가 있겠다. 근데 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병화를 써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도 신월의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모음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될 바는 아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월의 개수 금다수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차피 신월의 개수 금수가 왕량하니 조우를 하든 금을 억제를 하든 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우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병화를 쓸 것이고요. 금이 많아서 금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정화를 쓰되,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을 대동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신월의 개수 사주 보는데 크게 어려울 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사주 볼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두 가지가 되겠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죠. 양금. 그래서 음수가 양금을 봤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게 되면 금생수해서 금은 수를 생하려고 하죠. 일간인 개수가 내가 되는 것이니까 월지에 있는 신금이 나를 생한다.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나를 생하는 것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나를 생하는 것 뭐 육친으로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인성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체적으로 어머니, 엄마 또는 뭐 정모, 생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생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생자,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입니다.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 나를 생해주는 인성월에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낳아준 어떤 것, 생모 같은 개념, 적모 같은 개념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몸으로, 육체적으로 낳아준 것은 아니지만은 나를 마음으로 낳아서 키워주신 뭐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이런 분들이지 그걸 갖다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나를 낳아준 생모냐, 계모냐 이렇게 따지고 봐서 우리가 생모는 나를 몸으로 낳아준 아주 좋은 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모는 굉장히 나를 막 구박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것도 사주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똑같은 일간인데도 편인이 좋은 상황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다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오늘처럼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죠. 예를 들면은 간목 같은 것이 임수를 보게 되면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 개수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음대 음이 돼서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모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나눠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정인 격이 되는 것이고, 신월은 금은 여기가 임관지가 되죠. 임관지 또는 그리고 수는 여기가 장생처가 됩니다. 그래서 금도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 세력이 있다. 모왕자상하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이 둘 다 튼튼하고 씩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임수 같은 경우,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는 충분지성이라죠.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충분지성이 있기 때문에 임수는 뭐다?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했지만 음간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했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이 중요한 겁니다. 개수는 우로수이고 왕에도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를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보다 개수가 탁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웬만해선 절대 안 쓴다는 건 아니고요. 개수는 웬만해서는 무토, 기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수가 왕해지죠.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기가 발생하면 중화의 원칙에 따라서 한기가 발생하면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화를 얻어서 화중에서도 조후로 쓰는 화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치용하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화를 얻어서 조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월의 병화가 약하니까 간목으로서 병화를 도와줘야 된다. 근데 또 한 가지, 신월은 금 왕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주 전반적으로 금이 왕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금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물이 탁해지기 때문에 금다수탁
탁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을 갖다 억제하는 것은 화극금에서 화가 있어야지만 금을 억제할 수 있죠. 이때 금을 억제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보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금이 많으면 병정화를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하다. 병화는 조후할 때 쓰는 거고, 정화는 금이 왕할 때 왕한 금을 억제하는 용도로서 정화를 취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정화를 쓰는 경우에 화가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간목을 대동해서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 생재하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월간에 보면 임수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겁재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정인격에 금수가 세력이 왕해졌다, 금수가 세력이 왕해졌다라고 하는 뜻은 보다 그냥 무턱대고 금수가 세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신유술 해자축에 금수가 완화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지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축 일주가 되는 것이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만 놓고 봤을 때 개축 일주라든가 개미 일주인 사람들은 신경이 매우 예민하다. 왜냐? 일지 자체에 칠살인 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토가 흙탕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선 항상 노심초삼, 안달복달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 항상 정신세계가 매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에 다시 또 진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축토도 습토, 진토도 습토, 전체적으로 음습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고요. 연간에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을 얻었습니다. 진의 간목이 통근을 할 수 있고요. 축에는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왕수의 경우는 이제 간목이 설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은 화가 있어 주어서 목생화까지 해서 생재까지 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원활한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재성인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큰 단점, 조금 큰 단점, 이상하죠? 그냥 큰 단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없죠. 다시 생시에서 수를 얻었으면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렸죠. 금수 쪽으로. 특히나 이거는 자축합 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자축합 토가 아니라 자축합 수가 되는 것이고 신월에 신자진 수구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간목, 연간에 있는 간목은 수다, 뭐가 된다, 목부가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우는 어디로 가요? 이런 경우에 섣불리 무토라든가 기토가 되게 되면 수다, 토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를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때는 간목을 일단 연간에 가지고 있으니 화가 살아나야지만 한기를 따뜻하게 조우하고 왕수의 기운을 설해서 재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경신시 마찬가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금이 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유시 마찬가지. 이건 유축 해금이 되죠. 이렇게 되면 유축 해금이 되기 때문에 인성, 이것도 굉장히 인성 과다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많으면 금다 수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 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데 조우도 해야 되고 금도 이렇게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모왕자상이었는데 금이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왕자쇠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얻어야 된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경신시, 신유시 마찬가지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해시 마찬가지로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용신은 뭐가 됩니까? 지금 원국에는 없는 것을 용신으로 쓸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원국에 없는 것은 용신으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단신이 쓸 수 있는 것은 간목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주 전체가 원활해지려면 운에서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인중병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인중병화는 물론 암장되어 있는 화이긴 하지만 장생된 그런 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것이 힘을 가지고 있고요. 기지로 오화라든가 술토 같은 것이 와서 인오술 화국을 짓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인중병화가 인출이 돼서 좋을 것이고, 만약에 대운이라 세운에서 병정화가 천간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인중병화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갑인의 인시 중이죠. 병화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을묘시는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시만 화를 가진 갑인시가 을묘시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병진시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군비쟁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목이 있으면 군비쟁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제, 상간생제로 보는 것이 겠는데, 병진시가 좀 아쉬운 점은 병화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좀 없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사시는 천간 지지로 이제 이렇게 화 기둥을 얻었죠. 사축 해금도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 남자의 경우에는 갑인시, 병진시, 정사시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목화운이기 때문에 뭐 화가 원국에 좀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남자는 반드시 원국에 화를 가지고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오시라든가 기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축진의 뿌리를 든 무토, 축진의 뿌리를 든 기미시 같으면 기토까지 투출하죠. 이거 기미시가 될 거예요. 이거는 기미시가 되면 충미충까지 이렇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토가, 이 개수는 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수는 파극시켜 버릴 수 있게, 지금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기미시 같은 경우는 관살인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니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남자는 갑인, 병진, 정사시 중에서 선택하고요.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경신시나 신유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개수 입장에서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결단코 좋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간목이 연관이 있어서 토를 갖다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명식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